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은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좋은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섹터는 같이 간다. 두 번째, NC소프트 저점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달 만에 4배나 오른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건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이 이제 곧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스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가지 뉴스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뭐 벌써 30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엔 조금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요. 그만큼 이번 달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다이내믹하게 움직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또 이틀 남았습니다. 기리분들 이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테이퍼링 가늠할 8월 고용지표 주목. 이번 주 뉴욕 증시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주목하며 지난주 후반에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또 미국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7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테이퍼링 시작이 곧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호를 해서 미국 증시는 랠리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예측을 하려면 이거를 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9월 테이퍼링 발표를 가늠할 수 있는 8월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고용보고서에 앞서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이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가? 노동부 고용보고서 이전에 고용 상황을 가늠해줄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완벽하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용시장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게 나온다. 그렇다면 또 시장은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딱 적당한 수준이 나오기를 바라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차전지 소재 중 가장 저평가 섹터는 같이 간다. 그 뉴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이달 들어서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는 이미 알루미늄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인상 및 사용량 증가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 실적 모멘텀을 갖춘 알루미늄박 생산업체들이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아마도 기리분들이 지나가면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1주간 2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인 알루미늄 박을 생산한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국내 3대 알루미늄박 제조업체 중 하나인 조일 알루미늄은 5거래일간 무려 55.5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롯데 알루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마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즈 이런 기업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알루미늄 박,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오르지 않았나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알루미늄 박은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낮은 적용 비율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2차 전지 상승 랠리에서 소외돼 왔다고 합니다. 보통 2차 전지를 만들 때 파우치형 2차 전지 기준 구성 비중이 10에서 40%에 달하는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5% 수준인 동박과 비교하면 알루미늄의 구성비는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배터리별 스펙에 따라 맞춤 생산되는 특성상 범용 제품이 아니라는 점 역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차 전지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오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최근 알루미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면서 알루미늄박 제조업체들이 재평가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2,647달러로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또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등 주요 공급 국가에서 탄소 발생이 높은 알루미늄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양극박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른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들과 비교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올해 예상 평균 주가 수익률이 PER이 무려 101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1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기차 시장 성수기를 맞이하며 지속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도 이러한 뉴스를 바탕으로 알루미늄이 왜 지금 오르고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알루미늄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우리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난리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NC소프트 61만 6천원 부근에서 저점 형성될 것. 그렇다면 이 기사의 내용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이제 저점 매수로 줍줍할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번 빠르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이 NC소프트에 대해서 불소투 흥행 참패에 따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2만원에서 84만원으로 대폭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주에 출시된 불소2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대작은 1등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11위에서 7위를 오가는 매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출시 직후 주가가 무려 21%나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흥행 부진 때문에 NC소프트의 3분기와 올해 실적 눈높이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소2의 과금 체계와 게임성에 대한 사용자 비판을 고려할 때 향후 출시된 신작 흥행에도 여파가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주력 게임인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M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년 기준 퍼 20배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NC소프트의 수익성을 견인하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매출 순위에서 지금 2위와 그리고 3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소2는 불타고 있지만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이 견조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퍼 20배인 61만 6천원 부근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64만원이고 오늘 저점은 63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61만원 근처까지 거의 다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기대분들이 현대차증권의 시각에 동일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줍줍할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대분들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저렇게 쭉쭉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만큼 펄어비스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펄어비스 검은 사막 돌풍의 급등, 코스닥 시총 3위 등급. 오늘 또 아까 확인했을 때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텐센트와 손잡고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3위를 꿰찼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중국 애플리케이션 탭탭에 따르면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제치고 현지 예약자 모집 인기 순위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중국에서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크래프톤의 신작보다 조금 더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이죠. 그때 판호를 획득하며 중국 내 검은 사막 모바일 정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 20에서 60대 재테크 전략 이렇게 5대 시중은행 대표 PB의 조언, 무리한 비투는 자제하고 주담대 갈아타기는 향후 금리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여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인상 수준은 0.25밖에 되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한두 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중금리는 당분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투 그리고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냉정하게 자산 현황을 분석하고 금리 움직임에 따른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대별로 지금 현재 대응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번 203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신한, 하나, 우리, NH 여기에 PB들은 통상 MZ로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용대출이랑 카드론 등의 금리가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데 MZ세대가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MZ세대가 보유한 금융부채 가운데 신용대출 등의 비중은 22.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이들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7.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내 또 한번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투자 자산의 일부를 매도해서 예비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2030 중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이런 거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4050은 조금 다른데요. 주담대 비중이 높은 4050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3에서 3.5% 이내가 적정한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금리를 쓴다면 고정금리로 변경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다만 대환 대출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30처럼 4050도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2030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여윳돈이 있는 40대 이상은 무조건적인 대출 상환보다는 일정 조건의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지만 세계 양적 완화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말은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을 거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 안정성이 높은 미국 우량 주식과 부채 비율이 낮고 자산 비중이 높은 자산주 투자를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원유, 철광석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도 추천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2030과 4050의 투자 방법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러한 전략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 2달 만에 4배나 오른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탈모 완화 화장품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바이오니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바이오니아는 74,400원인데 지난 6월 25일 그때 종가는 19,900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무슨 기업인가 라고 봤더니 진단키트 관련주네요. 작년 말 이후 백신 접종에 따라 올해 들어 진단키트 관련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그린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중순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진단키트 매출 전망이 다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연내 출시 예정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 ARI도 기대가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오니아가 지난 20일 이 제품에 대해서 유럽연합 화장품 인증인 CPMP 등록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 완화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머리가 쭉쭉 자라듯이 주가도 쭉쭉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가 17,400원이고 여기는 7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이미 4배나 넘게 올랐죠.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나는 왜 나는 이런 종목이 없지? 저 길이 또 마찬가지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바다 만들었던 16년 전보다 더 큰 허리케인이 코앞이라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허리케인 아이다는 시간당 230km의 최대 풍속으로 루이지애나주에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다는 4등급으로 규모를 키웠지만 미 기상당국은 아이다가 최고 등급인 5등급이랑 맞먹는다면서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1,800명이 넘게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3등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야, 근데 허리케인 오면은 뭐 안타까운 일은 맞는 것 같아. 진짜 자연재해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전 세계 증시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어디로 가는가? 바로 미국 남부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주에는 미국 전체 정유량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공장 17개가 있고 항구 2곳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5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석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안전 차원에서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이에 석유관 운영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 동부에 공급되는 휘발유의 절반을 공급할 정도로 중요한 인프라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허리케인의 방향이 뭔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WTI가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석유화학에 관련된 그러한 공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석유화학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그러한 기업들도 조금은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을 이제 준다고 하네요. 1인당 25만원. 그런데 투썸은 되는데 스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정부가 30일 발표한 상생국민지원금을 보면은 국민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영 매장이라서 이렇게 국민지원금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형 프랜차이즈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가맹점인지 아니면 직영점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사용 지역도 조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령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서울에서만 쓸 수 있고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지가 있다면 용인시에서만 써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계액이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는 31만원, 5인 가구는 3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내일은 8월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MSCI의 지수 재조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MSCI에 관심이 있었다면 내일 흐름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SKIT, SK바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죠. 그 반면 KMW는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KMW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비중이 4분의 1로 축소된 SK텔레콤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수 비중 변경에 따른 주가 하락은 바겐세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리분들이 KMW 그리고 SK텔레콤을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거는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내일 만약에 주가가 마지막으로 빠진다면은 그때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한번 기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조기 편입이 예상됐던 크래프톤은 불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 올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목표가 상승. 최근 들어 수소가 핫합니다. 수소에 관련된 주식이라고 하는데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리츠증권은 비나텍이 올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59,000원에서 66,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봐야 될 거는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MEA의 생산 능력도 2분기 30만 장에서 내년 1월 100만 장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소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 내년까지 필요한 건물용 연료전지 MEA 예상 규모는 639만 장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용 연료전지 구축 확대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 매출액은 2분기 34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62억 원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비나텍 최근 들어서 출렁출렁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표가가 남았고 그리고 수소하면은 조금 핫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위드 코로나 속 하반기 성장에 주목. 하나투자증권은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2, 4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업황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겠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8,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CJ 프레시웨이는 지난 2, 4분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비수익성 사업을 축소하고 고마진 거래처 비중을 확대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단체급식 사업부 신규 수주에 따른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분기에 코로나가 날린데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업황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겠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최근 들어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경주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